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시키자면은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환경적인 요인, 나의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이나 나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치매도 지연시킬 수가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치매 관련해 가지고 최고 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나덕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나덕열 교수 혹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치매란 생활 습관병이다, 그 말을 했어요.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은 유전적인 것보다도 환경적인 것이 더 큰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에 어려운 영어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왜 영어를 가져왔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대학에 이윤환 교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세계에 있는 치매 관련 논문을 12,000권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12,000권을 분석을 해가지고 치매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단히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요. 이 영어를 제가 간단히 그냥 우리말로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신체 활동을 많이 하라, 담배를 피지 말라,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라, 인지적 활동을 많이 하라, 술을 줄여라,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근육질을 많이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려는 것보다도 이 말을 아까 얘기했던 나덕열 교수가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그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치매를 대비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그래서 지금 혹시 나덕열 교수가 쓴 뇌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까지 아직 가져왔잖아요. 114쪽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치매를 대비하려면은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만 하면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 그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입니다. 가지고 이 사람이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만 확실히 하면은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남은 시간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보세요. 자, 진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 따라서 큰 소리 따라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진 한번 해보세요. 진. 더 크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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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이 바로 뭐냐면은 진땀나게 운동하자. 따라서 한번 보세요. 진땀나게 운동하자. 아니, 크게 오시라니까. 진땀나게 운동하자. 아니, 왜 목소리가 좀 작아요? 진땀나게 운동하자. 자, 그 다음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담배를 끊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담배를 끊자.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자.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자. 대뇌 활동을 많이 하자. 대뇌 활동을 많이 하자. 그 다음에 천박하게 술 먹지 말자. 천박하게 술 먹지 말자. 명석해지는 음식을 먹자.
명석해지는 음식을 먹자. 그 다음에 고는 쓰리고예요. 쓰리고. 쓰리고가 뭐냐면은, 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자. 이것만 하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지연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남은 시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기억하고 하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하셔야 해요. 그래야 오늘 강의 든 보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오늘 강사로서 꼭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진땀나게 운동하자. 진땀나게 운동하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이 뇌가 왜 만들어진지 혹시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지요. 너무 어려우니까. 뇌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식물에는 뇌가 있나요? 없나요? 식물에, 나무에 뇌가 있어요? 없어요. 채소에 뇌 있어요? 없지요. 식물에는 뇌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한테는 뇌가 있어요. 아무리 하등 동물이라도 뇌가 있어요. 신경절이 있는데 그 신경절이 바로 뇌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동물하고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뇌가 있고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식물은 안 움직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식물은 안 움직이죠. 그렇죠. 동물은 움직여요. 동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은 뇌가 왜 있는지 답이 나오죠. 뇌는 왜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움직임을 위해서 뇌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멍게입니다. 이게 멍게. 바다에 사는 멍게예요. 멍게가 유충일 때는 뇌가 있어요. 왜?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니까, 움직이 하니까 뇌가 있는데 성체가 되어가지고 바위에 딱 한 번 붙으면은 평생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뇌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2%뿐이 안 되는 것이 20% 에너지를 쓴다고 했죠? 그렇죠? 필요도 없는 것이 에너지만 몽땅 잡아먹어요. 그런데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체가 돼가지고 바위에 딱 정착이 되면은 48시간 만에 뇌를 삼켜버려요. 지가 스스로. 왜?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에너지만 축내내는 뇌가 필요 없으니까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은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우리는 뭐 폐가 좋아지네, 근육이 생기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뇌가 가장 혜택을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자, 봐요. 이 그림 아까 봤었죠? 우리 뇌에 있는 혈관이죠? 뇌에 있는 혈관이, 뇌가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가 공급이 잘 돼야 해요. 그 다음에 뇌의 에너지원이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이게 에너지원 포도당하고 산소가 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잘 되어야 뇌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 혈관하고 이 이 혈관에 아주 미세한 구석까지 산소하고 포도당이 공급이 돼야 뇌가 건강해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뭘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되냐면 피를 통해 가지고 공급이 돼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자면은 피를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팡팡 이렇게 밀어주니까 구석구석까지, 혈관 구석구석까지 피가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걸 들으려면 두 가지를 딱 듣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운동. 또 한 가지는 이 대뇌, 이게 전두엽이다. 이게 이제 좀 있어 나오는데 이 전두엽이 앞쪽 뇌가 발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뇌과학자 한 분이 계셔요. 뇌과학 분야에 노벨상 영순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조장희 박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천의대의 뇌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뇌과학에서는 펫이라는 기계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노력으로 거기에 무슨 기계가 있냐면 7테슬라 MRI라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 기계가 얼마나 좋은 기계냐면은 일본에도 없어요, 그 기계가. 중국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갖다 놓은 거예요. 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14테슬라 MRI라는 기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기계로 찍어가지고 제공한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자, 운동을 하기 전하고 운동한 후에 뇌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것이 안 나와서 근데 위에 것은 운동하기 전에 뇌입니다. 저 네모칸 친구 보세요. 혈관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혈관이 보이죠? 지금 런닝머신 운동을 2개월 동안 런닝머신 운동을 시켜놓고 뇌의 변화도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것은 좌우를 확대시켜가지고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게끔 한 것이 뭐다고요?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운동 전 혈류량입니다. 운동 후의 혈류량이에요. 오른쪽이 훨씬 더 혈류량이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무슨 효과라고? 운동의 효과다, 그 말입니다. 펌프질을 팡팡 해주니까 운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뇌는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1000억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를 지탱해주는 걸음을 이렇게 주는 걸음 역할을 하는 것이 BDNF라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걸음을 주듯이 신경세포가 잘 자라도록 걸음을 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BDNF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BDNF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 양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 BDNF 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뇌 신경세포에 걸음을 주는 BDNF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 그 BDF가 많이 나오게끔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뭐다고요? 운동이다 그 말이. 자, 이 활성화도 그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BDNF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의 뇌의 활성화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놀랍죠? 네, 운동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해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해마에 인지 기억 장애가 나타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환자를, 이게 혈관에 몇 개 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혈관에 몇 개 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을 보니까 기억장애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수술을 했더니 기억장애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해마에 있는 혈액이 공급이 잘 되니까 기억장애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확실히 아시겠죠? 의사는 그냥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운동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요. 저는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아까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우리 인간의 뇌가 많은 동물 중에 가장 큰 뇌를 가진 게 우리 인간이에요. 코끼리가 뇌가 인간 뇌보다 큽니다. 근데 코끼리는 몸짓에 비하면은 인간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편이에요. 몸집에 비해 가지고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큰 뇌를 가지게끔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두 다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직립을 하면서 뇌가 발달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최초 인간을 그 진화론의 책에 보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기어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뇌는 약 400g 뿐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인간이 호모 하빌리스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진화 단계가 인간인데 그때는 약 750g 정도 됐다고 그래요. 호모 에렉투스에 가서는 1000g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 이후부터 뇌가 현대인들의 뇌가 몇 g이냐면 1400 내지 1500g입니다. 이 큰 뇌를 가지게끔 한 것이 바로 이 두 다리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을 경우는 뇌를 이렇게 큰 뇌를 가지고 기어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로 운동을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근육 중에 가장 크게 발달된 부분이 많이 아시죠? 이 허벅지, 이걸 대퇴근이라고 합니다. 이 대퇴근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근육의 움직임 신호가 이 척추의 안에 척수가 있습니다. 척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뇌에 뇌관, 생명류라고 하는데 그 뇌관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주니까 뇌가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걷는 것이 참 좋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이와 관련된 게 연구는 하도 많으니까 제가 이걸 다 소개하면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미국의 존 네이티 교수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쓴 책을 읽다가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가로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가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하면은 정신과 치료에 꿈의 치료 방법이 된다. 그것은 불안도 없애주고 공황장애도 없애주고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행복물질도 나오게끔 한다. 이 가로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운동입니다. 운동이. 얼마나 운동 효과가 좋으면은 이 하버드 대학 네이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특히 요즘 현대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세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에요. 특히 우울증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흡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예.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제가 이걸 그린 것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캡처해 왔어요. 이 그림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운동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이 그림을 보면 정확히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빨간 것이 보세요. 가장 높죠? 운동이. 그 다음에 항우울제. 우울증 약 먹는 거, 프로작 같은 약 먹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운동하고 항우울제로 같이 섰을 때. 그것보다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재발도 안 돼요. 약을 먹으면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운동은 부작용도 없어요. 효과도 좋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네들 마음이 우울할 때는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10분 이상만 걸으면은 기분이 달라집니다. 저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나가서 그냥 걸어버려요. 10분 이상만 더 걸으면은 많이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좋은 것이 운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의 예방주사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거두려면은 적어도 10주 이상은 해야 한다고 그래요. 며칠 하고 아이고 효과도 없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실천사항이에요. 실천사항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으면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분이 안 좋으면 운동을 하자. 운동을 하자. 마음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나면 나가서 걷자. 이것은 꼭 실천할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제가 강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도 보람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이 가장 좋으냐라고 묻는다면은 학자들은 유산소 운동을 들어요. 유산소 운동은 뭐 어떤 거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걷는 것, 뛰는 것, 수영하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절대 뛰지 마세요. 지금 이 나이에 뛰면은 무릎 관절이 나갑니다. 무릎 관절이 나가면은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걸으려면 어떻게 걷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렇게 걸으면 돼요. 조금 빨리 걸으면 돼요. 어느 정도 빨리 걸었냐? 이렇게 걸으면 돼요.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걸음걸이가 빨라지죠? 그렇죠? 그 속도로 걸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학자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세계보건기구예요. WHO라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일주일에 150분.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5일 정도 걸으면 돼요. 그렇죠? 3, 5, 15, 150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금 힘이 좋으시고 능력이 있는 분은 1시간 정도 걸으세요. 가장 좋은 그것이 450분이라고 합니다. 450분은 하루에 1시간 7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시간 정도 걸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좀 빠른 걸음으로 친구와 약속을 어겼을 때 그 속도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으면 좋고, 그렇지 않고 30분만 걸어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거 꼭 실천하세요. 네. 실천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실천 사항입니다. 실천 사항이에요. 예, 하루에 30분 이상. 따라서 보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걷자.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야 해요. 짜증내면서 걸으면 효과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걷자. 크게 따라해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걷자.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손을 많이 쓰는 것이 좋아요. 왜 손을 많이 쓰면 좋은가? 그 이유를, 근거를 제가 제시할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이 재미있죠? 재미있죠? 이 그림은 보세요. 캐나다에 가면은 유명한 그 뇌과학 분야에 발달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써놨죠? 맥길 대학이라고. 거기에 펜필드라는 교수가 이거 보세요. 우리 뇌의 신경세포, 이 운동 영역에 있는 신경세포, 감각 영역에 있는 신경세포를 몸의 크기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과 감각신경에 있는 그 신경세포 양이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손이잖아요. 이 그림 봐봐요. 손이에요. 손 활동을 하면 뇌가 발달한다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활동, 이것이 아주 좋아요. 여기 어르신들은 뜨개질을 한다거나 뭐 바느질 같은 거 한다거나 이건 아주 뇌 발달에 좋아요. 애기들도 조그마한 손 운동을 많이 시키면 뇌가 발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입하고 혀지요. 그렇죠? 수다를 떠는 것도 뇌 발달에 아주 좋아요. 사실은 듣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뇌 발달 입장에서 본다면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 구조를 보면 말이에요. 보세요. 뇌 구조를 보면 듣는 부분은 측두엽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표현하는 부분은 이 전두엽 앞부분에 좀 있어요. 측두엽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 뇌가 발달해야 뇌가 발달한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다를 뜨는 것도 많이 좋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죠. 입하고 혀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손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담배를 끊자. 따라서 해서요. 인정사정 볼 것이 담배를 끊자. 네. 네. 여기 담배 피우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가 뇌에 있는 말이죠. 뇌를 쉽게 되면 질식시키는 거예요. 뇌를 여기에 써놨죠? 연탄가스가 우리가 마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의 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담배 연기 속에는 시프염기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신경세포를 죽여요. 술보다 더 나쁜 것이 담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담배는 꼭 끊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써놨습니다. 흡연 시작해가지고 25년에서 30년 동안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250%가 증가한다고 써놨어요. 담배 끊어야겠죠? 네, 그런데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담배를 피우면은 우리 뇌는 말이지 혈관에 여러 장벽을 써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에너지원도 포도당 하나만 통과시켜요. 다른 건 못 들어가게 다 장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놈의 연기는 여기에 니코틴은 그걸 통과해 버려요. 마약 통과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뇌 속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그림을 가졌어요. 이게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해요. 이 부분 여기에 VTA라고 써놨죠. 이 부분을 자극을 해요. 이걸 자극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 나와요. 이 도파민이 우리한테 쾌감을 줘요. 담배 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담배를 딱 피우면 10초가 되면 이 부분을 자극을 해요. 이걸 얼마나 이 중독성이 강하냐면은 쾌감을 주냐면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쥐한테 여기에 전극을 딱 켜놓고 전극을 붙여놓고 여기에서 말 네 발을 누르면 타닥하게 네 발을 눌렀다면은 복측 피개의 그 부분을 자극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쥐가 1시간에 700번 이상 누르면서 그 옆에 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데 먹지도 않고 죽어갈 때까지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담배를 못 끊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참 아름답다고 하면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때 아름다움을 느끼냐? 담배 한 대 딱 피면은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죠. 왜? 이 부분이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담배를 끊어야 해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5분만 참으면 된다고 그래요. 5분만. 근데 5분을 못 참는다는 게. 5분을 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가서 운동을 하면 참는다고 그래요. 혹시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시간이 좀 거시기니까 바로 나갈게요. 그 다음에 더 크게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자.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자.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보세요. 다른 동물에 비하면 아주 약해요. 사자같이 막 큰 입을 가지고 힘이 있는 것도 팔 힘이 사자한테 덤비들 힘도 없어요. 입도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하면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그냥 동물의 영장이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힘이 약하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뭉쳤어요. 호랑이하고 싸우려면은 뭉쳐가지고 대들었어요. 사자하고 뭉쳐가지고 대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센 사자도 이기고 어떻게 했느냐? 호랑이도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뭉쳐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인간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져 살아야만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 집단에서 떨어나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해요. 옛날에 시골에 어땠냐면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마을에서 쫓아내버렸죠? 그렇죠?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바로. 동물들 세계 한번 보세요. 동물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사자의 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서로 이용도 하려고 하고 서로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뇌가 발달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것은 이제 마키아벨리즘 가설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뇌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뇌 신경세포가 혼자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는데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른 뇌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기가 우리 뇌는 전기가 흘러요. 전기자극이 약 20와트 정도 현광등 60cm 짧은 형광등을 켤 수 있는 전기가 흘려요. 전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 소통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뇌가 서로 소통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야만이 뇌가 성장을 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제 그 그림인데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하고 소통을 해야만이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연결을 이루어져야만이 신경회로망을 만들고, 이 신경회로망이 발달해야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신경회로망으로 연결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소통이에요. 그 소통이 바로 뭐냐? 자극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자, 왜 이건 말씀드리겠죠?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란 듯 하니까 조금 빨리 나갈게요. 왜 소통을 해야만이 뇌가 발달하냐면은,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뇌한테 자극을 주고, 뇌한테 자극을 주는 것이 뇌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뇌를 발달시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소통을 많이 해야 해요.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해요. 집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있으면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멍하니,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가장 나쁘고, 차라리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다는 TV를 보라고 합니다, TV. TV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라디오를 듣는 것이라고 그래요. 라디오를 들으면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TV보다 더 좋은 것이 라디오를 듣는 것이라고 그래요. 라디오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신문을 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신문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책을 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책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쓰는 것이라고 해요, 쓰는 거.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창작 활동하는 것이 가장 뇌 발달에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강의가 있을 때 와가지고 새로운 얘기도 듣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야 해요. 지금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이웃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계속 해야만이 뇌가 건강해져요. 절대 혼자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지 마세요. 그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같이 막 대화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야, 사회 활동을 많이 해야 뇌가 발달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 그다음, 대뇌 활동을 많이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앞종리를 발달시키라고 했는데, 앞종리 발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 뇌하고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기관은 한 가지일 뿐이 못해요. 예를 들자면 간 하면 해독장일 뿐이 못합니다. 근데 우리 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각 영역마다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뇌인데, 지금부터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이 전두엽, 이 부분이 뇌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양쪽에 이 측두엽, 해보세요. 측두엽. 한번 만져보세요. 측두엽. 예.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왼쪽 이 측두엽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언어 작용을 많이 담당을 해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우측 측두엽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 얼굴을 인식해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사람 얼굴을 구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게 두정엽, 한번 만져보세요. 두정엽. 관자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산 능력, 계산하는 거, 방향 감각, 공간 지각, 이 부분을 담당해요. 근데 이 후두엽은 이건 시각, 보는 거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영역을 크게 뭐라고 하냐면 이 전두엽을 앞종리라고 하고, 나머지 측두엽, 두정엽, 이 후두엽을 뒷종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뇌를 발달시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앞종리를 발달시킨다는 말을 의미해요. 이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전두엽하고 뒷종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오감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 가지고 그걸 해마에다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뒷종리예요.
그러면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다가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압종뇌예요. 이 압종뇌를 발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압종뇌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부분 이것을 기획센터라고 그래요. 기획센터는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거나 판단을 한다거나 예측을 한다거나 계획을 세운다거나 세부 계획을 세운다거나 행동으로 옮기는까지 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획센터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 부분 이건 동기센터예요. 이 부분은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무엇에 몰입한다거나 하는 것과 관련된 이 부분이 고장이 나면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치매 환자 중에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계속 TV만 보려고 그래요. 나가서 운동하자고 하면 금방 들어와 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어요.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만져보세요. 눈 위에 이 부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충동조절센터예요. 충동조절센터. 이 부분이 충동을 조절하는데 만약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사람이 공격적이에요. 충동을 조절 못하니까 화를 잘 내요. 굉장히 막 조급해요. 성적 충동을 일으켜요. 치매 환자 중에 막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충동조절센터가 고장나서 그래요. 무엇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 고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들이 충동적이고 상당히 감정을 억제 못하는 것이 이 부분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완전히 발달하려면은 남자의 경우는 27세에서 28세, 여자의 경우는 25에서 26세 정도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덜 발달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나쁜 치매가 돼요. 치매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두엽하고 이 측두엽 앞부분이 망가지는 것을 전두측두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 중에서 가장 힘들게 가족을 힘들게 하는 치매가 전두측두 치매예요. 이 부분이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막 공격하고 망상이 일어나고 화를 막 내고 며느리한테 내놓으라고 고함 지르고 이런 막 그야말로 가장 다루기 힘든 그 치매가 측두 전두 치매예요. 이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치매도 보면 나쁜 치매가 있고 예쁜 치매가 있습니다. 나쁜 치매는 아까 했지만 그래 전두엽 부분이 망가진 사람들이 나쁜 치매예요. 이기 때문에 망상이나 공격을 잘하고 화를 잘 내고 막 서둘고 성적 충동을 나타내고 자기 80 먹은 할머니한테 바람났다고 막 야단치고 그런 것이 이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나쁜 치매예요. 예쁜 치매는 기억만 깜빡깜빡하지 가족한테 피해를 안 주는 치매예요. 그런 환자는 가족과 잘 어울려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누가 주면은 뭐라고 하냐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쁜 치매보다도 좋은 치매, 예쁜 치매가 걸리려면은 평소에 내가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많이 하면은 예쁜 치매가 든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평소에 막 공격을 잘하고 화를 막 이렇게 자꾸 내고 하면은 치매에 걸리도 나쁜 치매가 돼버린다고 그래요. 예쁜 치매도 안 걸려야지. 안 걸리면 더 좋지요. 맞습니다. 안 걸려야지요. 예. 자, 그 정도만 하고 갈게요. 자, 그러니까 뇌를 발달시키는 것은 앞정뇌를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 부분이 발달하면은 똑같이도 말이죠. 여기에 제가 로버트 커즈만이라는 학자가 하버드 대학교 해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치매 환자 100명을 해부를 했어요. 해부를 했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이 사람이 찾아냈어요. 똑같은 양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있는데
어떤 사람은 치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치매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치매 현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한 진사 대천병 쓰리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여있다 하더라도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나타나고. 예, 그러면은 이 앞쪽 저기 어르신께서 그걸 지금 질문하는데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앞쪽 뇌를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써놨잖아요. 봐요. 아까 이게 기획센터라고 했죠? 이 기획센터를 발달시키려면은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독서 같은 걸 많이 하고 친구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 쓰기도 많이 하고 자기 성찰을 많이 해요. 사색도 많이 하고 명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 뇌가 발달해요. 그리고 이 동기센터를 발달시키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일에 의욕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에 막 몰입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하면은 이쪽 동기센터가 발달해요. 이 충돌 조절센터를 발달시키려면은 화가 나도 참아야 해요. 공격의식, 남을 욕하고 싶어도 욕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봐요. 우리 뇌는 화를 계속 나면은 봐요. 화를 계속 내면은 화를 내는 신경 회로망이 계속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 뇌 그 화를 내는 신경 회로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뇌는 자꾸 그 신경 회로망을 계속 쓰려고 하래요.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계속 내면 자꾸 막 그 신경망만 계속 쓰니까 갈수록 화를 더 많이 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거 충동 조정센터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율을 해야 해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이러고 했습니다. TV를 많이 보는데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 TV를 많이 보는 것은 뒤쪽 뇌만 발달을 해요. 뒤쪽 뇌만 발달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뇌를 발달시키는 것은 앞쪽 뇌를 발달시키는 거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TV 보는 것보다도 가족 간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TV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돼요. 대화하면서 밥 먹어야 해요. 그래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입이 큰 거 보여줬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은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제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지나가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리 활동을 많이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앞쪽 뇌가 발달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꼭 실천하세요. 이거 꼭 실천하세요. 네. 그 다음에 천박하게 술 많이 먹지 말자. 술 많이 먹으면 여기 써놨죠? 1.7배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치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4분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우측에 있는 그 그림이 정상뇌입니다.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이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렇죠? 이게 뇌실이에요. 이쪽 뇌 한번 보세요. 듬심들실하잖아요. 듬심들실하죠? 그것이 바로 신경세포가 그만큼 망가진 거예요. 술을 많이 먹으면 뇌가 이렇게 뇌세포가 많이 죽는 거예요. 술 안 먹어야겠죠? 예.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더 나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그래요.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예, 술은 되도록 많이 끊어야겠죠, 당연히. 자, 명석해지는 음식을 먹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석해지는 음식을 먹자. 예. 제가 이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을 보니까 TV를 보면은 몸에 좋은 음식하고 나쁜 음식에 많이 대해서 얘기하죠. 몸에 좋은 음식이 뇌에도 좋아요. 왜? 뇌도 우리 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아침밥을 드셔야 해요.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뇌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입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어떻게 포도당을 만드냐면은 탄수화물 속에 있는 당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혈액을 통해 가지고 뇌에 공급을 해줘요. 근데 이 포도당이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시간이 12시간뿐이 안 돼요.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는데 12시간이 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있을 때는 포도당이 거의 고갈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 고갈 상태에서 밥 안 먹고 학교를 간다거나 일을 한다면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침밥을 드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필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골고루 먹는 거죠. 그렇죠? 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만 하고 쓰리고는 제가 이건 고혈압, 그 다음에 고혈당, 고지혈증 이거 잘 관리하는 것은 이제 많이 아시니까 이건 제가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게 오늘 꼭 실천해야 할 것이 뭐예요?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 한번 따라서 해봐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를 꼭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이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를 하면은 태풍이 몰아쳐도 여기에 왼쪽 그림처럼 든든해요. 그런데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를 안 하면은 바로 무너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는 참 가족만 불행하지 치매에 걸린 사람은 전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행복하고 가족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치매 환자들이 자꾸 물건을 장롱 같은 데 숨겨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만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자꾸 뭘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도 얼마나 치매에 걸린 사람이 힘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걸 상대방의 치매 환자를 이해를 못하고 가족만 불행하고 치매 환자는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치매 환자의 편도체, 감정 중추인 편도체는 정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는가 못하는가 따뜻하게 대하는가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가 다 알아요. 치매 환자는. 인지적인 측면만 고장났지 감정적인 측면은 그대로 정상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줄 때 치매 증상도 늦춰지고 관계가 더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져요. 자, 시간이 2분이 오버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오늘 강의 들을만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